일본은 기본적으로 오랫동안 쌀이 부족했던 나라예요. 그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흉년일 때는 아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합니다. 그랬는데 그게 1947년 그 무렵에 전쟁을 치르잖아요. 전쟁을 치르면서 노동력이 부족할 거 아니에요. 농사 짓는 사람들이. 그러니까 정부가 쌀을 관리를 했어요. 식량관리법이라고 법을 만들어가지고 정부가 비싸게 사가지고 싸게 공급을 해주는 거야. 국민들에게. 그걸 1995년까지 했다고. 그렇게 해왔는데 그때는 그래도 정부가 배급 형식이니까 거의 굶거나 돈 많은 사람은 잘 먹고 돈 적은 사람은 못 먹고 이런 건 없었어요.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니까 그때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70년대 초반 그때부터 소위 말해서 비료하고 농약이 성능이 기가 막히게 좋아가지고 완전히 산출이 폭증을 한 거예요. 폭증을 하니까 어떻게 돼? 쌀값이 폭락할 거 아니에요. 쌀값이 폭락을 하니까 정부가 이걸 비싼 가격에 사서 싼 가격에 국민들에게 배급했다고 그랬잖아요. 그러니까 70년대, 80년대, 90년대 중반까지 한 20몇 년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부 빚이 엄청나게 늘어나겠죠. 그게 안 되겠다 해가지고 경지 축소를 해요. 쌀 농사 짓는 땅을 바꾸는 거야. 뭐 밀을 재배한다거나 사료용으로 뭘 하든 쌀 농사를 자꾸 줄여나가는 거야. 농지 축소 정책을 편 거예요.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.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풍작이 돼가지고 쌀은 엄청나게 많은데 이걸 놔두면 폭락하잖아. 그럼 농민들 죽어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정부가 비싼 가격에 사가지고 싼 가격에 국민들에게 배급을 주는 식으로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. 그게 1995년까지라는 거예요. 식량관리법이라는 게 1995년 폐기됐다는 거예요. 그때까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빚이 너무 늘어나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경지를 축소하면서 계속 쌀 생산량이 줄어들기 시작한 거예요.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왔냐니까 이제 먹는 양만큼만 생산할 정도까지 온 거예요. 그게 작년하고 원래 이런 맥락이라는 거예요. 소비하던 양만큼 이제 생산하는 정도로 그게 이제 그 관리들이 그 관리를 기가 막히게 그동안 해온 거예요. 어느 정도 생산량이 어느 정도고 그 수치를 잘 통계를 내가지고 국민들이 어느 정도 먹고 이걸 바란스를 잘 맞춰왔는데 이게 이제 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. 왜 틀어지기 시작하냐니까 가장 컸던 부분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. 최근 물가가 올라갔잖아요. 한 30년 가까이 물가가 거의 고정돼 있다가 최근에 엔저되면서 물가가 올라가잖아요. 4%까지 올라갔다고. 야, 이걸 보고서 쌀값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. 이제 여기서 사재기가 생기시죠. 그게 이게 바란스가 깨졌다는 거죠. 그 인플레이션의 개념이 들어오면서 쌀값이 오를 수도 있겠다. 그게 큰 어떤 사단을 일으킨 게 아닌가. 뭐 그렇게 일단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뭐냐니까 쌀값이 올라가면 누가 좋으냐? 농가가 좋아요. 농협이 좋아요. 그런데 농가하고 농협은 자민당 철밥것이야. 표밭이에요. 이 자민당 입장에서는 농가가 좋아하고 농협이 좋아하니까 굳이 거기에다 손을 안 대려고 한 거예요. 그러니까 반응이 늦은 거죠. 설마 이 정도까지 이렇게 될 줄 몰랐던 거지. 그런데 이게 제가 볼 때는 몇십이라는 건 폭발한 거거든요. 사기 시작하면 누가 다 왕창 사고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닌가. 아직도 명확히는 몰라요. 이게 왜 사라졌는지 21만 톤 정도가 뭐 통계치로 볼 때 사라졌는데 어떻게 사라졌는지 아직도 정확히는 몰라요. 정부도. 그러니까 이런 이제 현상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게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. 왜냐하면 이미 농가들은요 전부 완전히 영세농으로 다 바뀐 거야. 갑자기 이게 생산량이 늘어날 그것도 별로 안 보이는 거죠. 그러니까 이게 지금 소위 말해서 비축미를 방출한다 하더라도 비축미가 거기에 또 정부가 들어간 돈도 있고 하니까 싸게 내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거 내놔봐야 한 10% 정도 싸게 나오거나 그러면 물론 이게 사실은 한 40~50% 정도 싸게 정부가 팍 때리면은 이걸 사는 사람이 확 몰리면은 매석하려고 사놨던 사람들이 더 떨어지기 전에 내놓을 수도 있잖아. 이런 작용을 일으켜야 되는데 내가 보니까 10% 정도밖에 싸게 안 한다 그러면은 이게 안 내놓을 거라고 보거든요. 이런 것들이 잘 조절이 아직도 안 되는 거 보면은 이게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다. 그런데 지금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70%, 80% 비싸요. 쌀값이. 그래가지고 일반 가정들은 자녀가 몇 명만 있어서 외식을 못 한대요. 쌀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집에서 밥해 먹기 바쁘다는 거예요. 근데 이게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. 야, 이게 일본에서 있을 수 있는 얘기냐고. 근데 그게 이제 또 어떤 의미에서 쌀이 그렇게 됐냐니까 그거는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.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면서 우크라이나에서 거기 엄청나게 곡물을 많이 수출하잖아. 여기 이제 밀 같은 게 가격이 폭등한 거야.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서는 밀가루 음식 좋아하잖아요. 근데 그쪽을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 옛날에는 130kg인가 1년에 먹었다 그러면 그게 지금은 한 50kg, 55kg 정도밖에 안 먹는데 일반 가정에서 그렇게 많이 축소가 됐다가 밀가루 가격이 뛰니까 쌀 쪽으로 식사를 옮겨온 거야. 쌀 소비량이 늘어난 거 아니에요. 이런 것도 있고 관광객이 엄청 많잖아요. 관광객도 스시라든가 쌀을 아무래도 많이 먹는다는 거예요. 뭐 그것도 영향이 좀 있을 것 같고 이게 여러 가지가 이제 겹쳐가지고 어쨌든 그게 정폭작용을 일으킨 것 같아요.
쌀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이제 본 거야. 그 소위 말하는 쌀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제 민감하게 본 거지. 그러니까 이제 그걸 매수한 게 아니냐. 그런 얘기예요. 생활이 힘들어진 거잖아요. 아니, 주식이 그래도 쌀이잖아요, 대체로. 밀가루 값도 싸지 않는데 쌀을 먹어야 되는데 이게 70%, 80% 올라버리면 엔겔 개수가 높아지는 거죠. 가난해진다는 거죠. 엔겔 개수 높다는 거는 내가 쓸 수 있는 돈에서 먹는 게 차지하는 비율이 엄청 높다는 거 아니에요. 그거는 가난한 사람들의 수치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계속 가면은 일본 자민당이 참여연 선거 때 제대로 또 한번 당할 수도 있어요. 근데 또 이런 게 있습니다. 지금 이시바 총리가 지방창생청인가? 거기에 장관을 했었어요. 지방창생이라는 것만 지방의 경제를 살리는 거다. 지방 경제 살리는 뭐냐? 농사예요. 거기다가 세금도 많이 좀 퍼주고 해서 지방을 살리자 이거예요. 그런 맥락이니까 이번에 그 쌀값이 오르고 그러면 어때요? 지방 농가가 좋아하지 할 거 아니에요. 농협도 좋아할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이게 내가 민감하게 반응 안 했던 것 같아요. 그런 게 다 맞물려서 그렇게 나타난 거 아니냐. 근데 어쨌든 지금 너무 올라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으니까 이제 21만 톤을 쏟아낸다. 이게 또 안 내려가면 또 더 쏟아내고 막 할 거예요. 뭐 하여튼 그런 상황인데, 야, 이게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엔저에다가 봉급은 안 오르고 실질 임금은 떨어지는 데다가 물가는 그렇게 오르고 전기료 그렇게 오르고 교통비 그렇게 비싸고 생각이 어떨 것 같아요? 죽을 맛일 것 같아요.